여러분, 혹시 집안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이 남자는 올해로 55살, 이름 없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려 28년째 집안의 작은 방에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같은 집에 살지만 식탁도, 거실도, 심지어 잠자리도 공유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살아온 것이죠. 그의 방은 오래된 벽지 냄새가 스며 있습니다. 벽에는 손톱 자국처럼 긁힌 자국이 남아 있고 책상 위엔 다 마신 컵라면 용기와 약 봉지가 놓여 있습니다. 방 한 구석엔 작은 라디오와 빛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죠. 사진 속엔 20대 초반의 신혼부부와 갓난아기가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추억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독방 생활을 하게 된 건 사실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28년 전 그는 퇴근 후 흙 묻은 작업화를 신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와서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죠. 아내는 그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당신, 신발 좀 벗고 들어오라니까. 애가 기어다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새벽까지 거실 바닥을 닦았고 이불을 거실로 끌고 나와 아이와 함께 잤습니다. 남편에게는 앞으로 거실에 들어오지 말라는 통보가 내려졌죠. 그때만 해도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칠 지나면 풀리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그 며칠은 몇 달이 되었고 결국 몇 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청결에 집착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레질을 하고 남편이 앉았던 자리엔 소독제를 뿌렸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빨래도 따로 돌리고 식기도 따로 씻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스스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엔 아내가 문 앞에 놓고 간 밥상을 조심스럽게 들여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지만 함께 먹는 사람이 없으니 밥맛은 씁쓸합니다. 벽을 등지고 혼자 앉아 밥을 뜨는 그의 모습은 마치 수감자 같습니다. 그는 가끔 중얼거립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흙 묻은 신발로 들어간 게 전부인데 그 죄로 28년을 벌받아야 하나?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그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청소와 정리에 몰두하고 남편은 조용히 자기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족 사연 프로그램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다른 집은 저렇게 웃고 떠들며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싸늘할까? 28년 동안 그는 수많은 기념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 아이들 생일, 심지어 자신의 생일까지도 축하 인사를 건넬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도 그는 따로 밥을 먹었습니다. 방 문틈으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숟가락을 들었죠. 그 웃음소리는 오히려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아내에게 말해봐야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야지. 하지만 막상 마주 앉으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표정이 모든 말을 삼켜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28년. 그는 여전히 같은 방, 같은 벽,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웃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생이 되었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는 아버지를 보며 아이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아빠, 같이 먹으면 안 돼? 그 말에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거실에서 밥 못 먹어. 여기 앉지 마. 그때 아이들의 얼굴에 스친 슬픔을 그는 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도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방에 있는 사람, 거실에서 잘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굳어졌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버지 방에 찾아와 말동무를 해주었지만 아내가 들어오면 아이들은 곧바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조차 눈치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 겨우 잠들고 새벽이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불면증, 소화불량, 혈압약이 늘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머리숱은 빠지고 어깨는 구부정해지고 눈빛은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존재지? 남편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그냥 방에 붙어 사는 그림자 같은 건가? 그는 몇 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내가 청소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나도 거실에서 밥 좀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아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당신 때문에 집이 더러워진단 말이야. 내가 몇 년 동안 이 집 지키느라 얼마나 힘든데. 당신이 다시 거실에 들어오면 난 못 살아. 그 말에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말 한마디 꺼냈을 뿐인데 가슴이 쿡쿡 아팠습니다. 그는 점점 집보다 직장에서 시간을 더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일부러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집에 돌아오면 이미 가족들은 잠든 시간.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혼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그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환자분,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이대로 두면 고혈압, 심근경색 위험도 있어요.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같았고 아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도 해봤습니다. 친구에게 술김에 털어놓았습니다. 야, 우리 집은 말이야. 28년째 내가 방에서만 살아. 아내가 결벽증이 심해서 나랑 같이 밥도 안 먹어. 친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야,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래도 밥은 해주잖아. 요즘 이혼하는 집도 많은데 너는 그래도 가정 지키고 있잖아. 그 말에 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가정인가?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참아온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늘은 오늘만은 거실에서 밥을 먹겠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이제는 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내는 식탁에서 마지막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밥은 방에 갖다 줄 거야. 들어가.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먹을 거야. 나도 가족이잖아. 나도 우리 애들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 그 말에 아내는 손에 쥔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28년 동안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당신 하나 때문에 집이 더러워지는 거 내가 못 본다고 했지? 당신이 여기 앉으면 난 밥 못 먹어. 그날 그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나도 28년 동안 참았다. 당신이 뭐라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나 이 집에 갇혀 사는 죄수 아니야.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아이들이 놀라 뛰어왔습니다. 이미 다 큰 아이들은 아버지의 편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도 좀 놔둬.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돼? 우리도 이제 어른이야. 다 알고 있다고. 아빠 방에서 혼자 밥 먹는 거 볼 때마다 진짜 속상했어.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들 나만 나쁜 사람 만드는 거야?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내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지만 그날만큼은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는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약봉지를 챙겼습니다. 가족사진 한 장만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먹이며 말렸습니다. 아빠 어디가? 그냥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아빠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너희는 엄마 잘 챙겨라. 아빠는 잠시만 나갔다 올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한 첫걸음. 그는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매트리스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28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집에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 앞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 하지만 가족도 버리진 않을 거야. 언젠가 우리도 다시 웃을 수 있겠지.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밥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집안을 가꿔나가며 살아있다는 실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퇴근 후 작은 방에 앉아 커피를 끓이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늦게야 이걸 시작했을까? 더 일찍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좋아했던 소설과 시집을 꺼내 들었습니다. 라디오 대신 음악을 틀고 가끔은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20대 시절 음악을 좋아했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낙엽 밟히는 소리, 바람 소리가 그를 위로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에게 이제 괜찮아. 내가 너답게 살아도 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원룸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다시 오면 안 돼? 엄마도 많이 울었어.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지금 이 시간이 필요해. 아빠도 나를 되찾아야 해.
엄마가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간 우리 다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지. 그동안 집에 남겨진 아내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떠난 후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아빠도 사람인데 28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도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그 말에 아내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강박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 집이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 그런데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마음이 공허해. 남편은 말없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이제는 우리 조금씩 다시 시작해보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당신도 치료받고 나도 내 마음을 돌볼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로 말이 거의 없었지만 그 어색함 속에서도 작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다시 가족 같아진다.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원룸을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거실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오늘 들어와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같이 살아보자.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 말에 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인정, 그리고 따뜻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부부가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도 있고 가끔은 다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하고 아내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집안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들이 이제 같은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소한 순간이 이 남자에게는 세상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대화하고 도움을 청하고 심지어 잠시 떨어져 사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그 과정이 아프더라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오래 참고만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도 소중합니다. 당신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